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까지 끌어다 썼는데 더 넣고 싶은 욕심까지 들 정도로 파이코인에 대한 열정이 한가득하신 분들이 요새 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뭐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 외에도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또 파이코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좀 속보라고 한다면요.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코인에 대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코인의 이 가격들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좀 연결이 끊겼네요. 크립토 버블이. 이 크립토 버블로 좀 보는 게 괜찮은데 뭐 이게 안 될 때는 코인 마켓캡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일단 이더리움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73,000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가뿐하게 2,200달러 돌파해서 2,253달러까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하이퍼리퀴드는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뭐 카르다노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아쉽게 보여지긴 하네요.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올라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0.1683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0.16달러대. 그래서 가격은 뭐 한번 이렇게 올라서 좀 털어먹은 자리가 있는데 과연 이 털어먹은 자리를 어떤 식으로 다시 극복해서 올릴까, 이런 좀 고민, 생각 이런 건 좀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또 털어먹었다가 한 자리를 다시 극복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위로 또 쭉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띨지는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긴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생각도 많이 해봐야겠죠. 파이의 이런 계정 통계를 봤을 때 현재 1792만 개의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의 개수는 좀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늘어난 이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4월 달에는 그러나 지금 4월 10일을 지나서 11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억 134만 개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많은 이 파이코인의 락업 수량이 남아있다라는 거, 락업 해제. 그리고 다음 보면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 역시나 예상대로 뭔가 지갑의 개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그날은 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량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인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이 네트워크 425.8만 팔로워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 최근에 이제 이 X 같은 경우에 좀 산천포로 빠져서 생각해보면 이 그룹 언어 이제 원문에서 원본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 번역 기능이 생겼어요. 이게 편리하다면 편리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게 한국인이 썼나 외국인이 썼나 약간 불편한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X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 다음 보면 니콜라스 코칼리스 53.3만 팔로우, 원래 53.8만 팔로우까지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자, 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보면은 강력한 비전, 성장하는 생태계, 탈중앙화된 미래, 오늘 웹3의 내일을 위해 구축하고 있다. 운동에 참여를 해라. 최신 소식을 유지하고 혁명의 일부가 되어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좀 더 성장을 하고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미래의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저도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상당하다라는 것이겠죠. 생태계 대부분이 사기와 동료 개척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인정하는 것만큼 미래를 건설하는 연합된 비전가들 외치는 건 없다. 이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탐욕의 향연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이들은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CEX에 있는 파이의 90에서 95%는 강압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여기 일부 파이오니어가 지식이 제한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오도해서 저렴하게 채굴된 파이를 팔도록 유도하거나 손상된 파이 계정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공정한 전수를 포함한 기만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거래소에서 파이 거래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고요. 한편 다월드님이 이런 글을 올려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유동성 내에 두 코인의 비율을 기반으로 가치를 결정한다. 파이코인에 풀을 넣고 IRRA를 꺼내면 풀 내 IRRA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이 대비 IRRA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 파이 커뮤니티는 여전히 이 기본 정보가 정말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모두의 IRRA를 풀어서 계속 넣고 파이를 꺼내게 하려면 풀 내의 IRRA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뭐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그 IRRA라는 게 결국에 이 덱스에서의 수압과 슬리피지 그리고 뭐 덱스에 대한 개념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일련에 뭐 글로 좀 적어서 정리를 해주신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엄청나게 큰 의미로 봐야 될까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결국에 IRRA라는 게 양이에요, 양. 몇 개 있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매수하고 매도의 호가창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IRRA는 결국에는 몇 개냐 152개 호가창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개 3.4개 이런 식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다월드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테스트 파이를 이용했을 때 테스트 파이가 백날 많다고 그 파이가 인정이 다 되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테스트 파이가 아니라 일반 파이면 모를까 이렇게 자꾸 테스트로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면은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뭐 슬리피지, 테스트 파이 이런 양은 굳이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어떤 거 하나 정도는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런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결국에는 테스트 파이에 대한 관심이 메인넷 파이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파이 덱스가 시작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그 다음에 해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수준을 체크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뭐 정작 저만 하더라도 리에이스님 파이덱스 이용하세요? 아니요, 전 이용 안 합니다. 근데 이용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 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큰 관심도가 없어요. 메인넷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가 뭔가 본격적인 파이코인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파이코인의 이런 움직임들 일련에 뭔가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가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나갈게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이 채굴하시는 분들 있죠. 파이코인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금캐기인데 얘는 뭐 24시간마다 한 번은 클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만 클릭하면 금이 쌓이는 앱테크예요. 이거를 안 한다?
조금 여러분들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파이코인만 하는 사람과 이 금캐기 앱과 같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해시박스 몬스터라고 있어요. 얘도 역시 여러분들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클릭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코인보다 지금 더 많이 채굴이 된다? 더 많은 금액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 뭐 100원, 200원 받아가지고 이런 대박 상품 같은 거 한번 나오면 진짜 개꿀이거든요.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레드박스 몬스터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명품 큰 거 막 최대 막 1억짜리도 나오고 하거든요. 구매 상품권. 요런 것들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은데, 지금 다 보면 이거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콜릿 박스까지 이렇게 4가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앱테크들 4가지니까 꼭 여러분들 파이코인과 같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면서, 이거 초콜릿 박스는 4번 출석 체크해서 박스 받아가지고 이걸로 상품으로 바꿔갈 수 있으니까 이런 4가지 앱테크들은 꼭 파이코인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파이가 다른 암호화폐들과 다른 점이라고 해서 AI를 통해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합의 알고리즘 보안 방식, 접근성, 그리고 생태계 형성 순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감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서틱 같은 감사 받아가지고 파이코인의 이런 네트워크에 큰 문제가 없고 아주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사실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서틱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체적인 서틱의 그런 감사 등급, 스카이넷 점수로 봤을 때는 B등급에 가깝게 돼 있고, 운영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마켓에 대한 그런 능력들은 좀 뛰어나게 보이지만, 반대로 보는 코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진 않는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서틱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검증이나 감사를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파이코인이 좀 안정적인 프로젝트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끔 하는 것이고요. 대출까지 끌어다 썼는데 더 넣고 싶은 욕심이 든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미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을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담으면 평단을 확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괜찮은데 더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 사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봐요. 이거 중독이고,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걸 걸면은 정말 나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하는 인생은 나락의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만큼의 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도파민도 터질 수 있다. 왜냐면 매일매일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을 갚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면 그만큼 그 이상의 멘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이 대출 받아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투자에 대출 받아서 한다? 이게 영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들만 사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으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목표를 가지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돈 몇 푼 때문에 전쟁도 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파이채굴하면 미국도 전쟁을 안 하고 다른 나라도 전쟁 안 해도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사고 있냐? 그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파이로 인해서 돈을 소각시키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파이코어 팀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면서 참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파이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야 파이코인 사,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라고 이런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결국에 그게 현재 이미지고 현재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야 삼전 어때? 야 삼전 좋아, 삼성전자 좋아, 이런 인식이 박혀야 돼. 예를 들면 야 비트코인 좋아, 비트코인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비트코인은 앞으로 10억을 갈 거야. 옛날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1000만원, 500만원 이럴 때 야 비트코인 언젠가 이거 1억 갈 거 같지 않냐? 야 이거 조금만 사놔, 괜찮을 거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말은 피식, 비웃으면서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소리, 멍청한 소리, 멍청이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1억 아래로 오면 풀매수를 때려야지. 9천만 원 정도 오면은 이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자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코인은 그런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고래들이 또는 뭐 어떤 기관과 국가에서 파이코인을 사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파이코인이 지금 19년도 3월 14일부터 채굴 해서 뭐 출시가 되고 시작을 한 지 이제 7년이 됐지만 정작 상장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장하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뭔가 약간 너무 얘한테만 좀 나쁘게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닐까,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구만, 희망의 일호를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파이코인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에 저는 좀 더 좋아지려고 하고 웬만하면 저도 좋아지면 좋죠. 뭐 막 4억씩 가고 하면은 갖다 팔면 너무 좋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4억이라는 가격에도 살 만큼 메리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맞겠지만 왜 이걸 사야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당위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살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 0.17달러면 16달러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듭니까? 지금은 파이코인 여러분들 0.17달러인데도 왜 안 사요? 그쵸? 막 사라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사는 사람들은 사겠지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왜라는, why라는 이런 생각과 한번 기준들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